안녕하세요. 일과 수련을 병행하며 연영원 조식법을 수련해온 제가 수련하긴 랑만입니다. 오늘은 찐초보 여러분들이 조식법 관련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모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찐초보 신문 10답. 조식 호흡을 하게 되면 정신이 밝아지고 몸이 건강해집니다. 자연의 맑은 기운을 단전에 쌓게 되면 몸 안에 탁한 기운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럼 피가 맑아지고 몸속은 맑은 기운이 돌아서 혈액순환이 잘 되어 피부도 좋아지고 몸도 건강해집니다. 이런 시간이 늘어날수록 심파가 안정이 되어 고요해지면 정신이 맑고 밝아져 지혜가 늘고 재주도 늘고 기억력도 좋아져 일하거나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 몸의 자연치유력이 발동하여 풍한서슬에서 오는 질병은 사라지고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게 될 겁니다. 저의 경우 여름에도 감기를 달고 살 정도로 약골이었는데 이 공부한 이후로 4, 5년에 한 번 걸릴 정도로 몸이 좋아졌습니다. 오장육부가 다 좋아져 못 먹던 짜장면도 먹게 되고 몇 달에 걸쳐 숙변이 다 빠져나가고 피로도 금방 회복되고 손 발바닥에 식은땀이 홍곤했었는데 뽀송뽀송해졌습니다. 다른 학인들도 보니 비염엔 특효였고 축농증, 변비에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피부도 좋아졌습니다. 얼굴도 윤택해지고 부드럽고 탄력 있는 피부가 되었습니다. 여성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화장품 덜 사용해도 물광낸 피부처럼 환하게 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화장품 안녕 하고 자연 피부 미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신은 무한하다. 다만 그 개발법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1985년 10월경 군대 친구를 만났는데 당시 베스트셀러였던 소설단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집에 가보니 운명처럼 안방에 그 단책이 놓여 있었고 바로 읽기 시작해서 단숨에 다 읽고 그날 밤부터 바로 조식법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찾고 있었던 정신수련법이 바로 조식법이라고 생각되자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조식법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둘 다 같은 말입니다. 숨 쉬는 건 다 같지요. 다만 호흡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고 조식은 숨을 고르게 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숨을 고르게 쉼으로 정신수련이 시작되기에 저는 조식법 또는 조식호흡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배꼽에서 손가락 3마디 정도 아래를 단전이라고 합니다. 단전은 기회라고도 하지요. 단전에 자연의 맑은 기운을 쌓으면서 이 공부는 시작합니다. 호흡은 정신을 단전에 두고 들숨, 날숨시 고르게, 자연스럽게, 순하게, 길게, 단전까지 내렸다, 나왔다를 반복하면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땐 입식과 출식을 갖게 해서 20초까지 의식적으로 늘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4편 초학자의 단전까지 길내기 편 참고 바랍니다. 자세는 가장 편안하고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면 됩니다. 처음엔 정자를 고집했었는데 지금은 오래 앉을 방법을 찾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자 하다가 힘들면 벽에 기대고 앉아 하는 것도 방법이고 의자나 침대, 소파에 앉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흔들의자나 안마기 등 허리에 부담을 안 주는 도구들을 활용해서 하면 됩니다. 누워서 해도 됩니다. 이 공부 다시 시작했을 때 하루 중 언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은지 몇 달 동안 실험을 해봤습니다. 몇 달 해보니 저의 경우엔 새벽에 하는 게 제일 좋았습니다. 밤에 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심파 가라앉히기가 너무 힘들고 오래 걸린다는 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뛰는 심파 가라앉히다 다 보내버렸고 겨우 가라앉히면 체력이 방전되어 수련을 마쳐야 했습니다. 또 회식 등을 하게 되면 그날은 공부를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고 가족들의 부담스러운 시선을 받아야 하는 등 좋은 점이 거의 없었습니다.
새벽에 했을 때 좋은 점은 일단 자고 일어나서 하다 보니 피로가 풀렸고 심파도 안정적이어서 공부 효율성이 좋았습니다. 회식 등으로 밤 12시, 1시에 들어와도 그날의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가족들이 다 자고 있는 시간에 공부를 할 수 있어 눈치를 덜 봐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처음 도식법을 시작할 때 20초까지 늘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때 입출식을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 수식을 하거나 소리를 듣거나 시계를 눈앞에 두고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저는 초침이 있는 시계를 보고 했습니다. 초침이 딱딱 멈췄다 움직이는 건 별로였고 물 흐르듯 부드럽게 움직이는 초침 시계가 좋았습니다. 딱딱 멈췄다 움직이는 건 그걸 볼 때마다 내 호흡도 그 초침에 맞춰 딱딱 끊어지는 경우가 생겨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하시는 걸 아주 권합니다. 제가 다시 시작할 때 주중 5일 하고 2일 쉬자 하고 했는데 이렇게 하니 시간이 갈수록 현실 문제에 부딪히고 나태해져 주 1, 2일도 겨우겨우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봉일기 출간 후 이를 경험 삼아 매일 쉬지 않고 해야겠다 결심을 굳게 하고 지금까지 지키려고 노력 중입니다. 내일은 없다, 오늘뿐이다는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다 졸게 됩니다. 저는 그냥 앉아서 잤습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바로 깨게 되고 남은 시간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전문 수련을 하고 있어서 가능했던 부분이고 사회생활 하면서는 일단 잠이 오면 몸 상태를 확인하고 잘 건지 할 건지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피곤하면 자고 덜 피곤하면 앉아서 몇 분 잔다 생각하고 하고 알람 켜놓고 몇 분 자고 일어나 하는 방법도 있고 본인의 몸 상태를 보고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시점을 넘어서면 이 공부 자체가 재미있고 즐거워지는데 이때가 되면 잠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경우 그때가 뒷명문이 열린 후였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집에서 이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들, 특히 사부님의 협조와 이해가 정말 중요합니다. 후배 중 사부님의 반대로 이 공부를 포기한 경우도 봤습니다. 저는 가사를 분담해서 사부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맞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새벽 공부 마치면 사부님 대신 애들 깨우고 유치원 갈 준비하면 사부님은 아침 준비하고 퇴근 때 애들 데려오는 것은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한 석 달 정도는 새벽 수련 후 생감자즙을 내어 사부님이랑 같이 먹기도 했습니다. 최대한 일을 분담하고 사부님 말씀 잘 듣고 내 건강이 좋아지는 만큼 집안일 많이 거들어주면 최소한 이 공부하는 거 반대는 안 하실 겁니다. 저는 처음 시작할 때 정자로 하루 30분이 최대치였습니다. 양발 전체가 마비되어 더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조금씩 시간을 늘려갔지요. 일을 권장하는 시간은 2시간 이상입니다.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은 10분 할 시간밖에 없다면 10분 하시면 됩니다. 시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본인이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가장 편안한 자세, 가장 오래 할 수 있는 자세로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오늘 5분, 10분, 1시간, 2시간 하면 한 만큼 내 몸이 건강해지고 내 정신이 맑아집니다. 매일 꾸준히 해서 이 공부가 쌓이면 그 누적된 맑은 기운이 몸을 건강하게 하고 정신도 맑고 밝아지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